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부터 건축 외부 투시도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외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지형, 도로, 건물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올 건데 기존에 제가 GIS 애드온과 그리고 OSM 애드온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지형과 건물을 뭐 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쉐이프 파일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파일을 이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OSM이든 GIS든 이 지형 자체가 조금 별로 안 좋고 그리고 건물 정보도 좀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GIS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그냥 다 뭐 비슷한 높이로 대충 올려주는 거였고 OS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 여기도 건물 정보가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물론 OSM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좀 큰 건물 뭐 이런 것들은 모델링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OSM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쉐이프 파일을 받아와야겠죠. 지도 데이터 파일이고 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그냥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시고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일단 반드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회원 가입은 꼭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도 파일을 받아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국토정보 플랫폼 통합 지도 검색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지도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 일단 오늘 저는 받아놓은 지도 데이터가 있어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떻게 다운로드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사이트가 여기다 라고 하면은 간편 지도 검색 그리고 영역 사각형 해서 해당 지역을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수치 지도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수치 지형도 DXF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 쉐이프 파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연속 수치 지형도 쉐이프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사용하기 편한 거는 연속 수치 지형도 쉐이프 파일이고요. 여기 보면 축척이 1대 5천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영역 클릭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 이제 단점은 다운로드가 즉각적으로 되지는 않고 신청을 해놓고 한 2, 30분 길면 뭐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느냐? 여기 위에 있는 국토정보 맵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국토정보 플랫폼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옆에 마이 페이지라고 나옵니다. 제가 지금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로그인 하면은 사용자 이름이랑 이런 게 떠서 또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모자이크 처리하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로그인 하시면은 옆에 마이 페이지라고 나오고요.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내가 신청한 수치 지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좀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는 지도 데이터가 잘못 들어오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또 다시 기다리고 해야 되니까 좀 더 근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다운로드를 받는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해볼 것은 그냥 기본 지도를 편집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로 좀 바꾸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블렌더에서 들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잘라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저도 이 쉐이프 파일을 다루는 것과 QGIS를 다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작업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도 일단은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영상을 녹화를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다 보면은 유용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 지도를 다운을 받는데 기본 지도를 다운을 받을 때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수치 지도 항목에 DXF 파일 말고 여기 밑에 있는 쉐이프, NGI 파일 이걸로 다운을 받을 겁니다. 열게 되면은 굉장히 지도가 많죠. 내가 받아야 되는 지도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죠. 여기 보면은 1대 5천 지도와 1대 1000 지도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1대 1000과 1대 5000 중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에 보면은 도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엽을 클릭해서 보면은 지도를 1대 1000, 1대 5000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1대 1000 지도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겠지만은 1대 1000 지도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1대 1000 지도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다운받을 수 있는 지도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 그리드 하나하나가 각각 다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은 지도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색상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022년 제작, 여기는 2008년
패턴 제작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대 1000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사이트의 지도가 다 들어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걸쳐지는데 만약에 지도가 없다라고 하면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치 지도를 신청을 해서 연속 수치 지도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도 1대 5000 지도죠. 그래서 그냥 1대 5000 지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 5000은 웬만하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5000 지도로 도엽 항목에서 이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1대 5000 지도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지도 범위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업해야 되는 사이트가 어디인지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작업해야 되는 사이트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요만큼은 다 다운을 받아서 다시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찌됐든 내가 정확하게 필요한 지도를 나누어서 보기 위해서 도엽 항목에 1대 5000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도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요. 저는 오늘 일단 이렇게 두 장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두 장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사각형을 잘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대충 이 지도 두 개가 다 걸쳐질 만큼 이렇게 쳐도 여기 수치지도 들어가서 쉐이프 파일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 지도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을 지도는 1대 5000이니까 1대 5000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도 두 장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누르고 받으시면 되는데 미리 로그인을 하셔야 다시 클릭을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미리 로그인 하시고 클릭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면은 다운로드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되시고요. 설치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국토정보 플랫폼 사이트에서 마이 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다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지도에서 다시 검색을 하지 않고 다운로드가 여러 번 가능하시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쉐이브 파일을 우리가 필요하게 좀 다듬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QGI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그냥 구글에서 QGIS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클릭해서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들어가서 가장 최신 버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시고요. 아래 안정화 버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세요. 안정화 버전은 롱텀 릴리즈라고 해서 블렌더로 따지면 롱텀 서포티드랑 똑같은 겁니다. LTS 버전과 같이 장기 유지 보수 해주는 버전인 거고요. 저는 처음에 3.32 버전을 받았다가 다시 아래 거 안정화 버전을 받았는데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정리를 조금 더 잘 해주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은 극히 일부의 기능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뭐 더 작업이 유리하진 않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나중에 더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최신 버전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하시면 되십니다.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QGIS 폴더가 생기고요. QGIS 데스크탑 3.28 뒤에는 버전이겠죠. 요거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탐색기가 있는데 이 탐색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꺼버리고요. 레이어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랑 동의를 할 텐데 여기 위에 있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HCM GIS라고 해서 플러그인을 하나 넣어놨어요. 자, 이 플러그인은 어디서 설치를 하느냐? 여기에 플러그인, 그리고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클릭하시게 되면은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HCM, GIS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얘가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그인 설치라고 처음에 나올 거예요.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지도를 구글맵을 바탕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서 크게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보면은 XML 파일 2개, 그리고 XLSX 파일 2개, 그리고 압축 파일 2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요거 2개가 압축 파일을 푼 겁니다. 요 4개 파일은 우리가 작업하는 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압축을 푼 파일 첫 번째 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쉐이프 파일이 쭉 있죠. 밑에 보면은 다른 파일들도 있는데 이름이 같은 파일에 확장자가 다른 게 5개가 한 묶음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DBF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볼게요. 탐색기에서 경로를 찾아 들어가서 가지고 들어와도 되지만 이렇게 폴더를 열어 놨을 때는 폴더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그냥 던져주면 됩니다. 자체 탐색기에서 찾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편할 것 같고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양에 따라서 조금 열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시면 되시고요. 지금 지도가 다 열렸습니다. 지도가 열렸는데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아무 레이어나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 메뉴에 있는 레이어로 확대 축소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레이어를 보면은 라인으로
텍스트로 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모로 그려져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점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점으로 된 거는 아예 저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때는 딜리트 키로 지울 수는 없고요. 위에 있는 요거 레이어 그룹 제거 클릭해서 지워 주셔야 되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라인은 전체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을 받게 되면 메뉴의 포인트, 그 다음 라인, 그 다음에 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름 순서대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등고선 먼저 작업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등고선이 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십니다. 이 해당 파일 다운로드 링크는 제가 영상 링크 하단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전국 연속 수치 지형도 코드 및 내기어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페이지가 153페이지까지인데 저도 한 12페이지까지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쭉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치지도 레이어 테이블 해서 도로 경계는 N1A 언더바 A001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다 똑같은데 얘는 A고 얘는 L이죠. 요거만 다른데, 이게 뭐냐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QGIS에서 봤을 때 면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A고요. 에어리어라서 A인 것 같아요. 그리고 L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라인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맨 앞에 N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 숫자 1이 나오는데, 이 숫자 1은 우리가 가지고 온 도면에는 3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은 A냐 L이냐부터, 그리고 뒤에 붙은 코드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A0010000 요거는 도로 경계다. 그리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A0110020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그리고 일대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횡단보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류장 위치도 잡히고 철도도 잡히고 뭐 이렇게 잡히는데, 우리가 1대5000에서는 철도가 나오지는 않아요. 일단은 넘어가고요. 필요한 거는 등고선이니까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등고선은 L 언더바 F0010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등고선만 두고 나머지 레이어는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L 언더바 F001000 요거였으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컨트롤 D 확인 해주면 지워지고요. 위에도 선택하고 컨트롤 D 확인하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도를 두 장을 가지고 들어왔죠. 이거는 한 장에 대한 지도 데이터니까 다른 한 장에 대한 지도 데이터를 또 가지고 와 볼게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경로고요. 압축품 파일 첫 번째 요거였고, 두 번째 파일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쉐이프 파일 이름 자체가 요겁니다. 레이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찾아가지고 로드를 할 수도 있겠죠. L 언더바 F001000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역시나 등고선이고요.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왔죠. 지금 어쩌다 보니까 색상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게 항상 등고선이 같은 색상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로드를 해볼게요. 밑에 걸 지워야 되는데 위에 걸 지워버려서 다시 폴더를 타고 들어가고요. L 언더바 여기에 있네요. 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이 다르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알았고요. 자, 그러면은 블렌더로 한번 들어가서 블렌더에서 한번 볼게요.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원래 GIS 애드온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게 임포트의 쉐이프 파일을 직접적으로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F001000 요게 등고선이었죠. 등고선을 가지고 오려고 임포트 딱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오케이 누르면은 에러 뜨면서 안 들어옵니다. 이게 데이터 정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인코딩이 잘못됐어요. 연속 수치 지형도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행동들이 연속 수치 지형도를 가지고 왔을 때는 생략해도 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도 이 지도에 대한 편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지도를 두 개를 따로따로 우리는 작업할 게 아니고 한 번에 작업을 할 거니까 이 두 개를 하나로 일단 맞춰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벡터 들어가서 데이터 관리 도구, 그리고 벡터 레이어 병합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창이 나왔을 때 입력 레이어의 옆에 있는 점점점 눌러서 전체 그냥 선택해주고 다시 뒤로 돌아오고요.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닫고요. 위에서 보면은 병합된 산출물 해가지고 하나가 나왔죠. 요거를 이름을 저는 대충 바꿔 놓고요.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지워져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 지금 내가 작업해야 되는 게 이렇게 등고선도 있고 그다음 건물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든 거는 일단 지워놓고 건물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B001000이에요. A 언더바 B001000 요거고요. 이렇게 레이어가 있다라고
라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여기에서 데이터 관리 도구, 레이어 병합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배치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거 점점점 눌러서 같은 이름인 거 선택해서 뒤로 가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 더 눌러서 아래 거 점점점 눌러서 그 밑에 두 개 선택해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한꺼번에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뜨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여기 옆에 점점점 누르면은 내가 파일 저장할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임시 레이어로 쓴다. 우리는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임시 레이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냥 임시 레이어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temporary output temporay 언더바 put 이렇게 temporary output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임시 레이어로 일단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실행하면 안 되고 여기 밑에 완료 후 레이어 불러오기 반드시 해줘야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병합된 산출물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가장 귀찮은 거는 만약에 우리가 벡터 레이어를 병합하는데 배치 프로세스에서 추가해야 되는 게 뭐 한 30개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를 30번을 해야 되는 거죠. 자동으로 넣는 방법이 있기는 할 거예요. 저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거 다 끄고 지금 합쳐진 것만 보면은 이렇게 잘 합쳐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중간에 갈라지는 선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쭉 이어지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그냥 라인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중간에 선이 쭉 갑니다. 자, 우선은 둔거선만 한번 보고요. 이번에는 이 둔거선을 작업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겠죠. 이거 다 들고 가면은 범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또 다시 한번 자르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잘라낼 객체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에 레이어 생성, 그리고 새 쉐입 파일 레이어 클릭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파일 인코딩은 그냥 UTP-8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블렌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얘가 왜 안 되냐면은 파일 내부에 한글도 있고 인코딩도 잘못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UTP-8로 해서 인코딩을 하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파일 이름은 사이트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형, 유형은 여기에서 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저는 폴리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좌표계를 선택하는 품목이 있는데 이 좌표계는 현재 지정되고 있는 프로젝트 좌표계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 그리고 레이어가 있다네요. 뭐 더 쓰고요. 기존에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사이트라고 해서 새로운 레이어가 나왔고요. 이제 위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이트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꺼놔가지고 다시 한번 켜놨고요. 혹시라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툴바 있는 데서 우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디지타이징 툴바라고 있어요. 요거를 체크해서 열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연필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편집이 가능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가서 여기 이제 폴리곤 객체 추가 요거 눌러서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그려져요. 그리고 빠져나갈 땐 우클릭해서 빠져나가면 되고요. 일단 취소할게요. 근데 저는 사각형으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각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툴바에서 다시 우클릭 그리고 도형 디지타이징 툴바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에 이렇게 나오고요. 사각형을 딱 맞춰서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내가 가고 싶은 범위까지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우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오려고 눌러보면은 사이트 레이어의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해야겠죠? 이렇게 했는데, 자, 아까 봤던 이 구글 지도 한번 밑에다가 깔아볼게요. 구글맵 밑에다 깔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깔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구글맵만 보이죠? 얘가 맨 위에 있어서 그렇고요. 가장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상이 지금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이트 지정을 잘 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레이어 습성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심볼 항목을 들어가면은 얘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으로만 볼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가 잘 지정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사이트 지정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다시 그리는 게 아니고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 다시 하고요. 편집 모드 들어가고 여기에서 꼭지점 도구 클릭하시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똑바로 안 내려오고 약간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똑바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툴바 쪽 우클릭해서 여기 툴바에 있는 부분에 고급 디지타이징 툴바라는 항목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또 뭐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삼각대 모양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급 디지타이징 패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삼각형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 들어가서 90, 180, 270, 360 이걸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쪽 근처로 붙어서 가게 됩니다. 저거를 켜놓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선이 살짝 나옵니다. 가이드 선이 얘가 뜨면은 그 근처에 스냅이 붙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옆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은 스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스냅이 뜬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옆으로만 이동을 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릴 때 여기 끝에 있는 점을 누르면 점만 늘어나고요. 가운데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면 엣지가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은 점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 지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편집 모드 빠져나오고 저장해야겠죠. 자, 그 다음 이 등고선을 잘라내야겠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옆에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그냥 잘라내기 검색하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은 벡터 중첩 항목에 있는 잘라내기가 있어요. 범위로 추출 잘라내기가 아니고 그냥 잘라내기입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입력 레이어는 제가 지금 잘라낼 거 결국은 등고선이죠. 등고선인데 지금 이름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려서 이름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F2번 키 누르면 이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잘라내기 들어가서 지금 입력 레이어를 제가 콘타 요거를 선택을 했더니 바로 그냥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만약에 선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메뉴 확장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중첩 레이어는 마스크가 될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레이어는 지금 사이트 요거니까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되세요.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했더니 공간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느려진다 그러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바로 하도록 할게요. 0.06초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닫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낸 부분만 따로 등고선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도는 잘라내고 이어붙이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다 잘라내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잘라내지 않은 걸로 해서 지형을 블렌더로 임포트 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지형을 익스포트해서 가지고 갈 거고요. 이 지형 같은 경우에 왜 쉐이프 파일이 바로 들어오지 않느냐 파일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이고요.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 DBF 파일이 있는데 DBF 파일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옵션 들어가서 보기에 여기 있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를 체크를 해제를 해놨기 때문에 모든 확장자가 다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 그러면은 이게 그냥 파일 이름만 보이겠죠. 어찌됐든 이 DBF 파일 요거를 보게 되면 됩니다. 요거를 열기 전에 QGIS에서 이 해당 파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거나 우클릭해서 속성 들어가게 되면은 이 레이어 속성 창이 뜨고요. 아까 한번 잠깐 봤죠. 여기에서 원본 항목을 클릭해서 보면은 데이터 원본 인코딩이 윈도우 9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필드 항목을 가볼게요. 필드 항목을 가면은 총 3가지의 필드가 있고요. 여기 구분 등구 수치 2개는 한글로 되어 있죠. 얘네가 한글로 되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2개가 다 문제예요. 2가지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데이터 파일을 건드는 걸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빌딩을 임포트하는 것도 해볼 건데 빌딩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해당 파일을 열어줘야 되는데 엑셀이 있으시면 엑셀로 여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 없어서 리브레 오피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레 오피스도 역시나 그냥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고요. 엑셀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열려고 했더니 어떻게 열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유니코드 UTF-8로 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얘가 지금 다 깨져 있죠. 자, 이거 일단은 닫아놓고 요거 그냥 파일 복사를 하나를 해놔야겠네요. 자, 이렇게 등고선만 따로 일단은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파일 5개가 한 묶음이에요. 나머지 파일이 꼭 같이 와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일단은 이렇게 일단 들고 왔고요. 여기에서 DBF 파일 클릭해서 열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열리고요. UTF-8로 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아까 봤듯이 이렇게 다 깨져서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이름이 완전히 깨졌죠. 아까 이름에 UFID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나머지 두 개만 지금 깨졌기 때문에 이 깨진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얘네를 이름을 영어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 콤마 이전까지가 이름이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주면 되고요. 그냥 임의로 막 아무거나 바꿔도 됩니다. 단 영문으로만 바꿔주시면 되세요.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소문자 A 요거는 이렇게만 그냥 써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해당 파일을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형식 사용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작업이 끝났어요. 블렌더에서 그냥 불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블렌더로 다시 왔고요. GIS, 임포트, 쉐이프 해볼게요. 해당 폴더에 지금 등고선 그대로 임포트 쉐이프 하게 되면은 오케이 하면은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높낮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낮이를 가지고 올 때는 높낮이를 지정을 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 쉐이프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올 때 맨 위에 보면은 엘리베이션 SO 점점점이 있는데 뭐라고 뒤에 써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면은 어디에서 높이 값을 지정해서 가지고 올 건가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QGIS를 다시 가서 보면은 얘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보는데 이번에는 더블 클릭해서 그냥 레이어 속성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속성 테이블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구분 등고 수치 UFID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등고 수치를 이렇게 정렬해서 보게 되면은 10m,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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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 이렇게 5m 간격으로 해서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부분을 열었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하단에 있는 표 보기로 전환 요거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등고 수치가 5m 간격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름을 그냥 걔를 뭔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바꿔 놓은 거예요. 다시 임포트에서 쉐이프 자, 가지고 들어오는데 방금 봤던 필드 속성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로 선택을 해주고요. 어떤 필드? 방금 내가 지정했던 폰타 요걸로 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높낮이가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칸의 간격이 5m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칸의 간격이 이렇게 5m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는 메쉬 형태로 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건드렸죠. 이번에는 뭐 엑셀 뭐 이런 게 익숙하지 않거나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QGIS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필드 항목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름이 한글이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네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연필 표시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한글로 들어가 있는 이름은 전체 다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얘는 그냥 AAA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아까랑 다른 걸 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편집 모드 빠져나가게 되면은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고요. 그냥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서 나가고요. 그러면 이 파일의 DBF 파일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해당 DBF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얘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냥 유니코드로 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AAA 콘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코딩이 변경이 되지는 않았어요.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원본에 있는 인코딩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다시 얘로 돌아와 있습니다. 인코딩 자체는 이렇게 변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레이어를 그냥 우클릭해서 익스포트 해주면 됩니다. 익스포트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나서 포맷은 그냥 쉐이프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파일 이름은 경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점점점 눌러서 경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저는 아까 수정한 등고선이 들어가 있는 위치에 등고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코딩은 반드시 UTF-8로 변경을 해주세요. 뭐 호환이 되는 다른 인코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UTF-8이 다 됐어요. 안 되는 거 없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저걸로 쓰는 거고요. 이 상태 그대로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장된 파일을 지도에 추가하지 않고 그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레이어 네모뎀 잘 됐고요. 얘는 꺼버리고 블렌더 다시 돌아가서 GIS 임포트의 쉐이프 파일 해당 파일 들어와서 보면은 아까 전에 수정한 게 요거고요. 지금 방금 또 GIS에서 수정한 게 지금 금고선 쉐이프 파일 요거죠. 그래서 임포트 쉐이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높이는 필드로 가지고 오고 필드는 콘타 요걸로 설정을 했죠. 수정된 그대로 AAA 콘타 잘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OK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쉐이프 파일을 들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보내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왜 알아보냐면은 쉐이프 파일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했고 지금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안 나간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어찌됐든 이 파일을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얘를 이제 DXF 파일로 변환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역시나 우클릭해서 그냥 익스포트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포맷을 DXF로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DXF가 어디 있었냐? 여기 있네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경로 지정해서 설정해주면 되고요. 아까랑 같은 폴더에 등보선 DXF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인코딩은 그냥 UTF-8로 그냥 유지를 하고요. 이 상태로 지도에 추가 안 하고 그냥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보내기가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다 됐고요. 그리고 나서 블렌더에서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임포트 하면 되죠. 그냥 임포트에 DXF. 자, 파일에 지금 임포트에 DXF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됩니다. 임포트에 DXF 클릭하면은 오류가 바바바박 뜨면서 이렇게 돼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저도 왜 이러는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기 사이드 패널에 보면은 뷰 항목의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씬 지오 레퍼런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잡혀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를 그냥 X 클릭해서 그냥 없애주세요. 그러면은 DXF 파일 잘 들어옵니다. 임포트에 DXF. 자, 이렇게 해당 경로까지 잘 들어왔고요. 이 등고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 지오 레퍼런싱 그냥 체크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임포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웃라이너를 봤더니 객체가 들어는 왔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전체 선택하고 해당 객체를 줌 셀렉트 프레임인가요? 뭐 요거 단축키 써가지고 그냥 해당 객체를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해당 객체의 원점은 000 이렇게 지금 붙어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멀리 날아온 상태고요. 이게 얼마큼 멀리 날아왔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오리진을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보면 되겠죠. 보면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날라와 있습니다. 지금 단위가 밀리미터다 보니까 단위가 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잘 들어온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역시나 문제는 높이가 안 들어왔죠. 그래서 이 높이를 또 같이 가지고 오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거 캐드 도면 가지고 들어올 때 여기에서 지오 프리퍼런싱을 꺼버리고 센터 지오메트리 투씬 하게 되면은 얘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지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건물 갖다 놓고 도로 갖다 놓으면은 세 개가 좌표가 다 안 맞아요. 약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는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원점에서 그냥 다 가지고 들어오고 그 이후에 한꺼번에 옮겨줘야 돼요. 그냥 한번 떠들어 본 거고요. 자, 그러면 등고선의 높이 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그냥 Z 검색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Z값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벡터 도형의 Z값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Z값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Z값 설정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입력 레이어에는 내가 원하는 레이어, 지금은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Z값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10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전체가 10m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필드 유형 여기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등고선 수치가 들어가 있는 해당 필드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콘타로 제가 이름 지정했었으니까 콘타로 그냥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 그리고 닫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Z값 추가한 산출물 해서 나오고요. 얘를 우클릭해서 익스포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면 됩니다. DXF로 여전히 내보내고요. 아까 파일 그냥 덮어 쓸 거고요. UTF-8 하게 되면은 달라진 게 뭐냐? 여기 도형 Z차원 포함이라고 자동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역시나 지도에는 추가하지 않고요. 그냥 확인하고요. 덮어 씌울게요. 내보내기는 잘 됐고요. 그리고 다시 블렌더 넘어가서 파일에 임포트 DXF 해당 파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센터 지오메트리 투 씬 요거는 끄고 지오 레퍼런싱 켜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할게요. 객체는 잘 들어왔고요. 객체 선택하고 이게 원래 어디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가 않아서 그런 건데 제가 단축키만 계속 쓰다 보니까 오랜만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프레임 셀렉티드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지는 거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얘가 높이 값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EXF 파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커브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럼 얘가 커브라서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커브라서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폴리커브예요. 그래서 얘가 다 이렇게 끊어져서 들어오니까 이거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 메쉬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높이값 잘 들어왔는지 봐야 되니까 한 칸 내려왔더니 5000mm, 5m 잘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고선은 다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건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설명서 페이지를 보면은 A 언더바 B 0010000이에요. 그래서 B를 찾으면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 그래서 건물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일단은 복사를 해서 새 폴더에다가 넣을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PDF 파일 요거 복사를 해볼게요. 일단은 하나를 복사를 해놓고요. 원본으로 놔둔 다음에 얘를 들어가서 UTF-8로 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름에 있는 깨지는 부분들을 다시 저장을 하면 되겠죠. QGIS에서 쉐이프 파일은 미리 하나 열어 놓을게요. 이렇게 열어 놓고 이 건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좀 보기 위해서 속성 테이블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F6이고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층수라고 해서 되어 있죠. 1, 2, 3, 4, 5, 6, 7, 8, 90 요거를 높이 값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층수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는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얘네를 일단 이름을 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층수인 거죠. 1, 2, 3, 4 써 있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를 또 한번 잘못된 것들을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영문 아무거나 바꾸면 되는데 내가 알아봐야 하는 것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름은 다 수정했고요.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됐으니까 당연히 블렌더에서 들어와야겠죠. GIS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폴더로 이동했고요. 임포트 그대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OK 누르면은 일단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건물 높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들어와야 건물을 좀 더 그래도 보기 좋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임포트 쉐이프 하고요. 해당 객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까랑 똑같이 필드 값에서 가지고 오고요. 제가 지금 FL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OK를 누르면은 에러가 떠요. 이렇게 높이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계속 찾아봤더니 이 건물 데이터에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섭성을 들어가서 여기 필드 보게 되면은 층수에 대한 부분이 인트 값 64비트로 되어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얘를 일단은 제거를 했다가 다시 열게요. 왜 다시 여냐면은 여기에서 저장된 속성이 지금 들어가지가 않아서 다시 여는 거예요. 다시 열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그냥 텍스트로 변경이 됐죠. 64비트 인트 값을 넣으면은 그냥 그 해당 부분이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름 부분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냥 해당 데이터 시트를 열어서 수정을 해놨더니 저장을 하면서 그냥 텍스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밑에 있는 등고선도 한번 다시 로드를 해볼게요. 등고선을 다시 가지고 왔고요. 해당 등고선 열어서 보면은 얘는 그대로 그냥 데시멀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테이블을 열어서 본다라고 해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앞에 쌍곡선, 솝앱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한글이 깨진 상태로 UTF-8로 그냥 열어서 저장을 해버리니까 한글 부분이 다 깨진 거예요. 이렇게 다 한글 부분이 깨질 정도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리브레 오피스에서 64비트 인트 값에 대한 게 뭐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죠.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BF 파일을 수정함으로써 뭔가를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건드려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깨진 파일은 이름을 잠깐 다른 걸로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사본으로 저장해 놨던 요거를 다시 이름을 정상적으로 바꿔 놓고 쉐이프 파일을 다시 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쉐이프 파일 잘 들어갔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속성 보면은 얘는 64비트 인트 값으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름을 다 한번 한글로 바꿔볼게요. 편집 모드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얘 필드 값은 저장을 하고요. 적용 확인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됐으니까 블렌더에서 잘 가지고 와야겠죠. DBF 파일도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A, B, C, D, E, F, L, G 뭐 이렇게 잘 됐죠. 저장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끄고 그러면 블렌더를 가서 다시 가지고 올게요. GIS, 임포트, 쉐이프 파일, 빌딩 그대로 임포트 하는데 그냥 오케이 하면은 역시나 잘 들어오고요. 쉐이프 파일을 다시 한번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필드 값에 FL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은 역시나 에러가 뜹니다. 이 GIS 애드온에서 해당 값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원인은 그냥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만한 이유가 없겠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걸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안 될 때 헤매지 말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될 때는 저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안 될 때는 저렇게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시라고 안 되는 거를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유형이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찾아낸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한번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필드 제작성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벡터 테이블의 필드 제작성이 그냥 얻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은 창이 하나 나오고요. 얘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얘를 뭘로 바꾸냐, 그냥 데시멀 더블 이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길이는 지금 16으로 얘만 떨어져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혹시 몰라서 불안해서 그냥 254로 바꾸도록 할게요.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짜리인데 얘는 층수기 때문에 솔직히 정밀도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설정해 놓고요. 실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됐고요. 그리고 닫기 눌러보면은 여기 제작성 산출물이 이렇게 잘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찌됐든 임시 레이어이기 때문에 내보내기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역시나 쉐이프 파일로 내보내고요. 아까 거랑 겹쳐지지 않게 그냥 BD 이렇게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은 UTF-8, 저장된 파일의 지도에 추가는 체크 해제 이렇게 하고 저장할게요. 이렇게 하면 저장이 잘 됐다고 나오고요.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 GIS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파일에 BD 요거였죠. 임포트 쉐이프 가지고 들어오는데 필드 값의 높이 값은 FL로 해서 OK 하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 값이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1층짜리 건물은 1m입니다. 층수가 그냥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1층짜리 건물은 얘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보게 되면은 여기 1m 딱 올라가죠. 그러니까 층마다 1m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다소 아쉬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전체 선택하고 Z축으로 해변만큼 스케일을 늘려주게 되면은 한 층당 3m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 보면은 이렇게 면도 잘 채워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쓰기가 굉장히 좋고요. 얘를 건물 높이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전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아래쪽으로,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버텍스가 높낮이가 다르죠. K를 Z방향으로 0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가장 밑에 있는 버텍스까지 해서 붙여놓고요. 아래로 다시 3m를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가장 낮은 건물, 1층짜리 건물은 3m, 그리고 각 층마다 3m씩 높아지는 건물이 된 거고요. 보면은 면이 뒤집혔으니까 전체 선택하고 Shift N 눌러서 노멀면 재계산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건물이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QGIS에서 건물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오게 되면은 이렇게 건물의 매스가 조금 더 잘 살아 있습니다. 블렌더 OSM에서 받아오게 되면은 이거 그냥 사각형이에요. 그냥 사각형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거를 좀 보면서 봤던 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인데 건물 지금 6동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화원이더라고요. 비닐하우스로 된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 사이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이거를 DXF로 내보내기를 해서 불러 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붙어버리더라고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쉐이프 파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건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필드를 수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가장 좋은 걸 마지막에 알려드리죠.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F6번 키 눌러서 이 테이블 한번 열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필 표시 눌러서 편집 누르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새 필드가 있어요. 이걸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필드 이름은 아무거나 그냥 지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주석 안 달아도 되고요. 유형은 그냥 십진수, 실수 요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길이는 254 길게 만들어주고요. 정밀도 4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봤던 디시멀이 없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디시멀이 십진수예요. 그냥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254가 안 되나 보네요. 최대가 20인가 보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확인 누르게 되면은 필드가 하나 생겼죠. 그럼 이 필드에다가 아까 원래 있던 FL에 있던 이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필드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적을 수는 없겠죠. 그대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위에 필드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필드 계산기 열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기존 필드를 갱신, 지금 만들어 놓은 필드를 수정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방금 선택한 거 플로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실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쌍따옴표 두 개 사이에다가 기존에 있던 필드의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FL이니까 FL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값이 그대로 넘어오고요.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1이 잘 됐죠. 그 다음에 눌러보면 37은 37로 잘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필드 값이 수정이 됐고요. 필드 값 자체는 여기 이제 갱신이 돼서
들어온 건데 EBF 파일에 들어는 왔는데 바로 사용은 안 된다. 왜냐, 아직 인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인코딩은 두 가지 방법이죠. 얘를 열어서 UTF 파일로 열어서 그냥 저장을 한다. 한 가지 방법. 저장 이렇게 해도 인코딩은 된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내보내기에서 인코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블렌더로 넘어와서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쉐이프, 방금 있던 건물 임포트 쉐이프 필드에서 가지고 오고요. 높이는 필드 값에 플로어로 방금 설정한 거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랑 동일하게 한 층당 높이는 1m예요. 그러면 한 층당 높이를 한번 3m로 애초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GIS에서 다시 테이블 한번 열어주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던 한글은 이미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리브레 오피스에서 열어서 그냥 저장을 했죠. 그래서 인코딩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깨졌고요. 이 글씨가 다 안 깨지고 남아있기를 계속 원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 방식대로 인코딩 하시면 안 되시고 여기에서 내보내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 플로어 값이 결국은 여기서 다 곱하기 3이 미리 돼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필드 계산기 다시 한번 열어주고요. 이번에는 다시 또 기존 필드를 갱신, 여기에서 플로어를 갱신할 거고요. 자, 여기 표현식에다가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FL 일단 이렇게 쳐주고요. 여기 곱하기 3을 그냥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다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4층이면 12m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이 다 됐으니까 이제 편집 모드 끄고요. 끄면은 이제 저장하고 나서 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뭐냐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서 원본 보면은 여기 지금 데이터 원본 인코딩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되는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뭐 일단 가서 해볼게요. 블렌더 가서 GIS 임포트 쉐이프 파일 선택하고요. 그대로 임포트. 높이 값은 필드에서 가지고 오고, 필드는 내가 지금 설정한 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들어오죠. 그리고 높이를, 하나당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면은 역시나 높이는 3m로 잘 설정이 됐죠. 이렇게 하면은 블렌더에서 스케일을 한 번 더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어차피 변환하는 과정을 QGIS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건물 데이터를 내보내는데 DXF로 높이 값을 갖춰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Z값을 추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Z 그냥 검색하셔가지고 Z값 설정 있었죠. 지금 최근에 사용이 뜨니까 들어가고 레이어 선택하고요. Z값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필드 유형에 FL에서 가져올게요. 플로어는 제가 만든 거니까 없다고 가정하고 FL에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높이값이 다 맞춰서 1m 단위로 맞춰지게 되는데, 여기에도 층마다 높이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밑에 있는 편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냥 F1이 아니고 여기다 곱하기 3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확인, 실행 하게 되면은 뭐가 하나 나왔죠. 여기 추가한 산출물을 이제 익스포트 해주면 되는 거죠. 블렌더에서 다시 한번 건물 파일 임포트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빌딩 그대로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포트가 안 돼요. 이게 임포트가 왜 안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쉐이프 파일로 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잘 되는데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CAD에서 열어보시게 되면은 라인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해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블렌더에서 EXF를 임포트 할 때 지원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해치입니다. 해치는 임포트가 아예 되지를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한번 수정을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니까 한번 바로 진행을 할게요. 방금 수정한 레이어 선택하고요. 벡터에 도형도구 여기에 보면은 폴리곤을 라인으로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냥 뭐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이 실행 그대로 눌러 주시게 되면은 닫기, 여기 라인으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라인을 내보내기를 하면 돼요. 내보내기는 성공했고요. 블렌더 다시 돌아와서 임포트 그대로 할게요. 아까랑 동일한 옵션으로 해서 그냥 임포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커브로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해당 객체 줌해서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객체가 멀기도 하고 너무 크기도 해서 그러는 거니까, 위에서 이 엔드 클리핑을 0 하나 정도 더 붙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면은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얘가 엣지 선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면을 만들어서 지붕 만들고 건물 높이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클릭해서 일단은 메쉬로 변환을 하고요. 아까 굉장히 붙어 있었던 건물 가서 확인하게 되면은 버텍스의 수량이 여기가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2개, 여기는 4개,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버텍스가 왜 3개인가 확인을 해보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막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DXF로 건물을 가지고 오는 거는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힘드냐면은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여기 말고 여기 지점을 보게 되면은 쉐이프 파일로 가지고 왔을 때는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은 지금 여기 지점인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쉐이프 파일로 가지고 오면은 요 정도 떨어져서 나와요. 여기는 여기에서 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DXF로 내보내기로 해서 가지고 온 걸 보면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원점에서 많이 떨어지고 해서 오차 때문에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캐드에서 얘네를 한번 원점 근처로 갖다 놓고 다시 가지고 와 봤는데 뭐 크게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캐드로 가지고 오는 거는 다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봐야겠죠. 버텍스 전체 선택하고요. Alt F키, 그러니까 페이스 메뉴에는 필 메뉴로 해서 채워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면을 채워주면은 면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 조금 이상하죠.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게 면이 뒤집힌 게 아니고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봐도 막 이렇게 막 찢어지는 것들이 생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기에 버텍스가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머지 바이 디스턴스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단위는 굉장히 작게 이렇게 머지를 한번 하고 나서 해줘야 그나마 좀 낫기는 해요. 일단은 필을 하고요. 보면은 여기 이제 면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 완벽하지가 않은 게 이렇게 찢어지는 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뭐 한두 군데는 좀 찢어지는 데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쉐이프 파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차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좀 없어지니까 굳이 이거를 DXF로 해서 힘들게 작업하지 마시고 쉐이프 파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쉐이프 파일을 정리해서 블렌더로 가지고 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영상 녹화를 지형 가지고 오고 건물 안 치는 것까지 다 했었습니다. 다 했는데 너무 길어지고 중간중간에 좀 추가해야 되는 내용들도 생기고 하면서 녹화를 다시 하고 있는 건데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녹화를 해야지 하고 계획을 안 세우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게 됐네요. 또 잡담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찌됐든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를 알아봤다라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짧게 해서 이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지형을 만들고 건물을 그 위에 올리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요즘에 제가 업무도 많고 그리고 외부 투지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작업을 좀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뭔가 내용을 전달드리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놓냐고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리고 있네요. 아무튼 뭐 다음 영상은 최대한 좀 빨리 간단한 영상이니까 준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